바로 이 미스터리한 한 문장. 이걸로 모든 게 시작돼요. 주인공 본인조차도 자기가 몇 살인지 모른다니. 이런 불가사의한 고백, 듣자마자 이야기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가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정말 수많은 SF 작품에 영감을 준 거의 공상과학 소설의 시조새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죠. 바로 에드거 라이스 버로우스의 화성의 공주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주인공 존 카터가 화성으로 가기 전에 도대체 지구에선 어떤 미스테리한 인물이었는지 그거부터 한번 알아보죠. 이 존 카터라는 사람, 진짜 알면 알수록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에요. 겉모습은 딱 30살쯤 되어 보이는데 몇십 년이 지나도 전혀 늙지를 않는 거죠. 심지어 남북전쟁에도 참전했던 베테랑이고요. 돈은 거의 무한정 쓸 수 있을 만큼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 항상 뭔가 애절한 그리움이랑 깊은 절망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말이죠. 밤만 되면 하늘에 있는 저 붉은 행성, 화성을 넋놓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던 그가 결국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에요. 눈밭 위에서 하늘을 향해 두 팔을 쭉 뻗은 채로요. 마치 하늘에서 뭔가를 간절하게 잡으려는 것처럼 정말 기묘한 모습으로 발견된 거죠.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지금부터예요. 그의 마지막 지시, 그러니까 유언이 정말 기이합니다. 보통 시신을 방부 처리하잖아요. 근데 절대 하지 말라고 해요. 관뚜껑도 열어두고 환기가 잘 되는 무덤에 넣어달라고 하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걸 준비하는 사람처럼요. 자, 지구에서의 미스터리한 죽음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장면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가 눈을 뜬 곳,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함께 가보시죠. 그가 도착한 곳, 바로 바숨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게 뭐냐면 화성인들이 자기들 행성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붉고 황량한 화성이 아닙니다. 고대의 바다가 말라붙은 땅 위에 귀귀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아주 야만적인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 한마디로 서서히 죽어가는 세계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존 카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지구에선 그저 미스테리한 남자였잖아요. 근데 이 바숨에서는 말 그대로 초인이 돼요. 초인적인 힘을 가진 전사로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화성의 중력이 지구보다 훨씬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점프를 해도 정말 믿을 수 없는 거리를 휙 날아오를 수 있게 된 거죠. 바숨에서 그가 처음 마주친 존재는 바로 이 녹색 화성인들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키가 무려 4.5m에 팔이 4개나 달려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이들에게 사랑이나 우정 같은 감정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유일하게 즐거움을 느끼는 건 다른 생명체가 고통스럽게 죽는 걸 보는 거고, 아이들은 알에서 태어나서 무슨 공장처럼 공동 부화장에서 키워집니다. 정말 잔혹한 그 자체인 사회인 거죠. 당연한 수순이겠죠. 존 카터는 이런 야만적인 존재들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사로잡히고 맙니다. 화성에서의 위대한 여정, 그 시작은 이렇게 초라한 포로 신세였던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존 카터의 여정이 생존, 그 이상의 목적을 불어넣어줄 한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무자비하고 야만적인 세계에서 힘없는 포로 한 명이 살아남는 것 말고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에게 싸울 이유를 만들어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녀의 등장이 그 답이었습니다. 원작에 묘사된 걸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녀는 녹색 화성인들처럼 옷을 전혀 입고 있지 않았지만 그 어떤 의상도 그녀의 완벽하고 균형 잡힌 몸매의 아름다움을 더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어때요? 그 험악한 녹색 화성인들 사이에서 이런 존재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이자 대비였겠죠. 그녀의 이름은 데자토리스, 헬리움이라는 왕국의 공주입니다. 녹색 화성인과는 종족 자체가 달라요. 문명을 이룩한 우리 인간과 더 닮은 붉은 화성인이죠.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녹색 화성인의 야만과 붉은 화성인의 문명,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돈져진 지구인 존 카터. 바로 이 구도에서 모든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한낱 포로였던 존 카터가 어떻게 모두가 우러러보는 전사이자 영웅으로 거듭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그 과정이 정말 극적이에요. 우선 낮은 중력 덕분에 엄청나게 강해진 지구인의 주먹으로 녹색 화성인 전사를 단 한 방에 쓰러뜨려 버립니다. 이걸로 단숨에 인정을 받죠. 그리고 울라라고 하는 엄청나게 사나운 화성의 감시동물이 있는데 이걸 또 길들여서 자신을 따르는 충직한 동료로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다른 족장과의 결투에서 이기고 화성의 관습에 따라 그의 지위와 무기를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명실상부한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카터가 이렇게 변하는 걸 지켜보던 데자토리스가 이런 말을 해요. 전사는 무기는 바꿀 수 있어도 마음은 바꿀 수 없는 법. 카터가 이제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보호자가 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싹트는 깊은 유대감과 신뢰를 보여주는 대사죠. 결국 존 카터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런 원초적인 동기를 완전히 뛰어넘게 돼요. 이제 그는 타르크족의 족장으로서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공주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녀를 구하겠다는 숭고한 목적을 위해 싸우는 진정한 영웅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충격적인 결말로 치닫게 되죠. 존 카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는 다시 지구로 강제로 돌아오게 되고 믿을 수 없는 비극적인 이별을 겪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녹색 화성인들을 이끌고 가서 데자토리스의 종족을 구하고 행성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은 그 순간, 영웅으로서 최고의 정점에 오른 바로 그 순간에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우주를 가로질러 지구로 획 하고 끌려와 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 10년 전에 자기가 쓰러졌던 바로 그 애리조나 동굴이에요. 그리고 눈앞에는 10년 동안 꼼짝도 않고 누워있던 자기 자신의 생명 없는 몸이 있는 거죠. 화성에서 보낸 10년의 세월이 마치 하룻밤 꿈처럼 느껴지는 정말 기가 막히고 초현실적인 순간입니다. 그의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가시나요? 타임라인을 보면 더 와닿아요. 1866년부터 10년 동안은 화성, 즉 바숨에서 전사로 살았죠. 그러다 1876년에 지구로 돌아와서 그 후로 또 10년을 밤하늘의 화성만 바라보면서 돌아갈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도합 2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그의 기다림과 그리움 속에 그냥 흘러가 버린 거죠. 물론 예전에 발견했던 광산 덕분에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세계적인 부자가 되죠. 하지만 그 많은 돈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의 모든 관심은 오직 밤하늘에 떠있는 저 붉은 별,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걸 남겨두고 온 그곳, 화성뿐입니다. 정말 이보다 더 애처로운 비극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야기는 이 가슴 저미는 마지막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끝이 납니다. 나의 데자토리스는 과연 살아있을까? 나는 여기서 10년을 기다렸는데 이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 애절함, 아마 이것이야말로 화성의 공주라는 이야기가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유가 아닐까요?